반드시 합격하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전산세무 1급 제121회 기출문제 이론편 보겠습니다. 문제 1번. 다음 중 재무제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재무제표는 주석을 포함한다. 맞고요. 2번. 재무제표는 기간별 비교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전기와 단기의 재무제표를 비교하는 형식으로 표시한다. 맞습니다. 3번. 자산과 부채는 유동성이 낮은 항목부터 배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틀렸다 그지요? 높은 것부터 배열합니다. 그래서 3번이 틀리네요. 정답은 3번. 4번 확인합시다. 4번. 기업의 정상적인 영업주기 내에 실현될 것으로 예상되거나 판매 또는 소비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은 유동자산으로 분류한다. 맞겠지요? 그래서 원칙은 1년 기준으로 유동, 비유동 나누지만 예외적으로 정상적인 영업주기 기준으로 나눌 수도 있다 이겁니다. 오케이. 문제 2번. 다음 중 일반 기업의 기준상 유가증권의 재분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단기 매매 증권은 다른 범주로 재분류할 수 없으나 시장성을 상실한 경우에는 매도가는 증권으로 분류된다. 맞지요? 2번. 유가증권 과목의 분류를 변경할 때는 취득일 현재의 공정가치로 평가한 후 변경한다. 틀렸다 그지요? 그 변경일 시점의 공정가치로 평가하고 선평가한 다음에 후 변경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2번이 틀리네요. 3번. 매도가는 증권은 만기보유증권으로 재분류할 수 있고 만기보유증권은 매도가는 증권으로 재분류할 수 있겠지. 그래서 틀린 질문은 2번. 문제 3번. 다음 중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않는 것은 1번. 유형자산의 취득과 직접 관련된 제세공과금. 오케이. 취득원가. 2번. 설계와 관련해서 전문가에게 지급하는 수수료. 오케이. 취득원가. 3번. 설치 장소 준비를 위한 지출. 오케이. 그래서 우리 유형자산에 대한 여러 가지 취득 부대 비용이 소개되어 있다. 그지? 오케이. 4번. 자본화 대상이 아닌 차입원가. 자본화 대상이라면 취득원가 처리할 수 있겠지만 자본화 대상이 아니라고 그러면 비용으로 처리해야 되겠지. 그래서 정답은 4번. 문제 4번. 다음의 자료를 이용해서 기말 자본금을 계산해 보십시오. 내용 나와 있는데 굳이 분개할 필요 없다 그지요? 이 분개 속에서 자본금 뭡니까? 액면금액을 말한다 그지? 액면금액을 기록하는 자본금 계정 과목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만 빨리빨리 파악하면 된다 이겁니다. 자, 첫 번째 내용. 만주를 주당 7,000원에 증자해서 현금 입금되었답니다. 한 주당 액면금액 5,000원이고 증자일 현재 주식 할인 할인 자금 잔액이 얼마 있다? 뭐 분개는 필요 없어. 자본금 계정 과목이 어떻게 변동되는지만 파악하자. 액면금액으로 기록하잖아. 대변에 자본금 계정 과목 기록합니다. 얼마만큼? 5,000원 곱하기 만주. 그지? 5천만 원 되겠지. 플러스 5천만 원 이렇게 표시할 수 있겠지. 두 번째. 자본잉여금 1,500만 원을 재원으로 무상증세 실시했습니다. 자본잉여금은 짜가지고 오른쪽에 주식이 발행되니까 자본금 계정하면 기록된다 그지? 자본금이 대변에 기록되어서 증가했네. 1,500만 원만큼. 그 다음 재무상태표상 정기말 즉 기초의 자본금은 5천만 원입니다. 5천만 원에서 출발해서 요 두 개의 플러스를 반영하면 그지? 115000000 되겠네. 정답은 2번. 문제 5번. 다음 중 이연법인세 회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매기 기업이 납부할 법인세 부담액은 각 보고기간 말 현재의 세율과 세법을 적용해서 책정한다. 그치? 내야 되는 법인세 금액은 현재 세율 세법 규정에서 적용해서 계산해야 되겠다.
이연법인세 자산과 이연법인세 부채는 현재 가치로 할인하지 않더라, 그지? 어차피 추측 금액 추정해서 계산하는 거니까 거기서 다시 현재 가치까지 적용하는 건 오바다 이겁니다. 3번 자산 부채의 장부 금액과 세무 기준의 일시적 차이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이연법인세를 인식하는 게 그게 원칙이지, 그지? 4번 이연법인세 자산과 부채는 당해 연도의 법인세율과 차기 이후에 예상되는 세율을 가중평균한 세율 가지고 측정한다. 틀렸다, 그지? 이런 거 없었어. 이연법인세 자산 부채는 어떤 세율을 적용한다고? 그 이연법인세 자산 부채가 없어지는 시점, 그 미래 예상되는 그 시점의 세율 가지고 계산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세법 개정안이 미래에 대해서 이미 발표가 되었다면 그 세율을 적용해서 계산해야 되겠지, 그지? 그래서 4번이 틀린 지문 되겠다. 정답은 4번. 문제 6번. 다음 중 원가의 분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제조활동에 따른 원가의 분류는 제조원가와 비제조원가로 분류한다. 그지요? 2번. 관련 원가는 특정 의사결정과 관련이 있는 원가를 말하고 의사결정 대안들 간의 차이가 나는 미래 원가를 말하겠지. 그지? 3번. 준고정원가는 조업도와 관계없이 발생하는 고정원가와 조업도 변동이 비례해서 발생하는 변동원가로 구성된 것을 말합니다. 준 변동원가를 설명하고 있다, 그지? 그런데 준 고정원가로 했으니까 3번이 틀린 거가 되겠지. 틀린 내용은 3번. 4번 변동원가는 관련 범위 내에서 조업도의 변동에 정비례해서 총원가가 변동하는 원가를 말한다. 그지요? 그래서 틀린 내용은 3번 되겠습니다. 문제 7번. 다음 자료 유형에서 이중배분율법에 의해서 보조부문인 동력부문의 제조간접원가를 다음의 제조부문인 A부문과 B부문에 배분할 경우 B부문에 배분될 제조간접원가를 계산해 보십시오. 보조부문인 동력부문에서 발생한 변동 제조간접원가는 200만 원, 고정 제조간접원가는 300만 원이랍니다. 이중배분율법 문제다, 그지요? 변동 제조 간접비는 실제 사용량 기준으로 뿌리면 되고 고정 제조 간접비는 최대 사용 가용량 기준으로 뿌리면 된다, 그지? 뭘 찾자고? B에 배분되는 거를 뽑아보자 이겁니다. 토탈합 했을 때 400kW인데 그 중에서 B는 300. 뭐에 대해서? 변동 제조 간접비. 200만 원에 대해서는 요 비율로 계산하고요. 그 다음에 고정 제조 간접비 300만 원에 대해서는 어떤 비율 사용하자고? 두 개 합했을 때 800, B가 400. 요 비율로 뿌리면 되겠지. 계산합니다. 200만 원 곱하기 3 나누기 4 하면 150만 원. 그 다음에 300만 원의 절반은 150만 원. 그럼 두 개 합하면 300만 원 되겠다, 그지? 정답은 2번. 문제 8번. 다음과 같이 당사의 외주 가공비가 발생했다. 해당 외주 가공비 발생액을 제조 부문에 100% 배분할 경우 제조 부문의 당해 외주 가공비는 얼마입니까? 당월 미지급액, 당월 지급액, 전월 미지급액, 전월 선급액 나와 있네요. 그지? 올해 지급한 돈에서 출발한다, 그지? 300만 원에서 자, 발생 기준에 따른 금액, 즉 투입 금액은 현금 지급에서 출발한다, 그지? 그래서 미지급 비용, 선급 비용을 고려하자 이겁니다. 자, 단기말 미지급 비용이 있으면 더하고 단기말 선급 비용이 있으면 빼죠. 그지? 올해 돈 주었더라도 선급 비용 부분이라면 빼야 되겠다 이겁니다. 올해 발생주에 따른 금액을 뽑아내려면.
그리고 정기 말에 혹시라도 미지급 비용, 선급 비용이 있으면 정반대 부호로 반영시킨다. 그지? 전기 말 미지급 비용이 있으면 빼면 되고 정기 말 선급 비용이 있으면 플러스 시키면 된다. 됐죠? 이런 산식을 우리 전산 세무 2급 원가의 흐름에서 정리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당월 지급액 300만 원. 여기 다시 적을게. 300만 원. 그래서 당월 미지급액, 당기 말 미지급 비용으로 보면 되겠다, 그지? 그거를 더하자. 그다음에 당기 말 선급 비용은 없고, 자 정기 말에 대해서 있네. 전월 미지급액, 정기 말 미지급 비용이 있으면 빼야 되겠다. 그다음에 전월 선급액, 정기 말 선급 비용이다, 그지? 그거는 더하자. 이렇게 열심히 산식에 대입해 보면 얼마입니까? 300만 원 플러스 100만 원 마이너스 150만 원 플러스 200만 원 하면 450만 원 계산됩니다. 정답은 3번. 문제 9번. 다음 중 종합원가 계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평균법은 당기 이전에 착수된 기초제공품의 기완성도를 무시한다. 그지요? 2번. 기초제공품이 없는 경우라도 기말제공품의 완성도에 따라서 선의소지법과 평균법에서 완성품 화산량은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틀렸다, 그지요? 기초제공품 없으면 어차피 선의선지법, 평균법 결과는 똑같다. 그래서 2번이 틀린 지문. 정답 2번입니다. 3번. 평균법은 기초제공품 원가와 단기 발생 원가를 구분하지 않고 모두 완성품과 기말제공품에 배분한다. 맞지요? 기초제공품 원가, 즉 기초제공품의 기완성도를 무시한다 이겁니다. 오케이. 4번. 비정상 공산품에 포함된 원가는 완성품 또는 기말제공품에 배분하지 않는다. 그지요? 비정상 공산 원가는 영업외 비용으로 처리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틀린 내용은 2번이 되겠다. 문제 10번. 세무주식회사의 직접 노무원가가 다음과 같을 때 직접 노무원가 능률차에 계산해 보십시오. 표준원가 계산입니다. 그지요? 직접 노무비에 대한 표준원가 계산. AP, AQ, SP, AQ, SP, SQ 봅시다. 표준 직접 노동시간 SQ 말한다, 그지? 12만 시간. 임률 차이 50만 원 분리. 요 둘 간의 차이가 50만 원 분리래. 직접 노동시간 AQ 말한다, 그지? 10만 시간. 실제 직접 노무원가 발생액 200만 원. 요거 두 개, 그지? 실제 발생원가 AP 곱하기 AQ 말한다, 그지? 200만 원. 자, 그러면 200만 원하고 50만 원 분리랍니다. 그러면 요 SPAQ는 200만 원보다 50만 원 작은 금액이겠다. 그지? 150만 원 도출될 거고 150만 원은 10만 시간 곱하기 SP래. SP가 얼마라고 그러면 시간당 자 150만 원 나누기 10만 시간 하면 시간당 15원 계산되네. 여기도 시간당 15원. 그러면 15 곱하기 12만 시간 하면 180만 원 계산되고 요 둘 간의 차이, 능률 차이는 얼마라고? 30만 원 유리라고 분석할 수 있겠지. 할만합니까? 정답은 1번. 문제 11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의제매입세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공급받거나 수입한 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해서 제조, 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아이고 말 길게 적었는데 면세 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하는 과세 사업자에 대해서 그 말이지, 그지? 농산물 등의 가액에 대해서 법에서 정한 일정률을 곱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해준다. 그게 의제매입세액이다, 그지? 2번 의제매입세액을 적용받으려는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농산물 등을 면세로 공급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된다. 뭐 세법 규정을 보면 이런 게 있나 봐. 뭐 일리 있네. 오케이. 3번 의제매입세액 공제는 확정신고 시에만 가능하고 예정신고 때는 받을 수 없다. 틀렸다, 그지요? 예정신고 때든 확정신고 때든 모두 받을 수 있고 다만 한도 테스트는 확정신고 때만 한다 이겁니다. 그렇지? 그래서 틀린 내용은 3번. 그래서 이번 지문 같은 거 좀 생소해도 괜찮다 이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얼마든지 자신감 있게 다 뽑을 수 있다. 그래서 틀린 내용은 3번. 4번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은 농산물 등을 그대로 양도 또는 인도한다면 그 공제받았던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된다. 즉 토해내야 됩니다. 그지요? 오케이. 맞는 설명. 문제 12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의 발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아이고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에 대한 저 구석탱이 세법 내용을 막 소개하고 있다 이겁니다. 어떻게 한다고? 빨리 찍고 넘어간다고. 오케이. 틀어도 되고요. 소개는 해드립니다. 자, 틀린 거 찾는 문제래. 1번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사업자의 소재 불명 및 연락 두절도 발행 사유에 해당한답니다. 뭐 이런 규정이 있대. 그 다음에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는 자는 해당 재화의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1년 이내에 입증서를 첨부해서 관할 세무서에 신청해야 된답니다. 틀린 문장. 다른 내용은 맞고 해당 공급 시기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이 아니고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라고 규정되어 있답니다. 그거를 뭐 단어 바꿔서 소개했네. 틀려도 괜찮아. 그래서 틀린 내용은 2번 지문. 정답은 2번이고요. 자, 3, 4번도 뭐 소개해드립니다. 자, 3번. 거래사실 확인 통지를 받은 신청인은 공급자 관할 세무서장이 확인한 거래일자를 작성일자로 해서 매입자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서 공급자한테 발급한답니다. 4번. 공급자에게 발급한 경우 신청인은 경정청구 시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한 경우 해당 매입세액을 재화의 공급 시기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에 공제 가능하다. 공제 받으려고 이 짓 한 거다, 그지? 뭐 그 내용이 좀 상세하게 좀 절차 소개되어 있네. 오케이. 그래서 틀린 내용은 2번이래. 문제 13번. 다음 중 소득세법상 종합소득공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직계존속이 재혼한 경우에는 생부, 생모만 기본공제 대상자로 본다. 틀렸겠다, 그지? 우리가 뭐 세법 내용 뭐 이런 거를 구경하지는 않았지만 세법 해석을 보면 이렇게 뭐 규정되어 있답니다. 어머니 아버지 둘 중에 한 분이 돌아가셔가지고 재혼했다고 그러면 그 재혼한 그분도 기본공제 대상자로 넣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지? 그런데 뭐 그런 사람 빼고 생모만 해라라고 뭐 이렇게 좀 고쳐가지고 지문 소개했다 이겁니다. 틀린네요. 그리고 2, 3, 4 지문 확인 통해서도 뭐 1번, 2, 3, 4 점은 맞으니까 1번이 정답이다라고 충분히 다 뽑을 수 있을 겁니다. 확인합시다. 2번, 인적공제 판단 시 장애인의 경우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 모두 나이 제한을 받지 않는다. 그렇지? 장애인은 나이 요건은 따지지 않고 소득금의 요건만 따지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지. 3번, 추가공제 중 분야적 공제의 한 부분 공제는 중복 적용 안 되더라, 그렇지? 4번, 직계존속이 주거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 보더라, 그지? 그래서 원래 기출대 문제는 4번 지문이 좀 어설프게 뭐 출제돼가지고 복수 정답이 인정되는데 뭐 좀 정확한 내용으로 좀 고쳐서 수록하게 해요. 그러면 틀린 내용은 1번 되겠지. 문제 14번, 다음 중 소득세법상 과세표준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경우는 이런 문제에서 키포인트는 이거다, 그지요? 분리과세 대상이라 가지고 원천지수 통해서 이미 내야 될 세금 다 냈다. 또는
연말정산 통해서 이미 내야 될 세금 다 냈다. 그런 사람들은 굳이 확정신고 하더라도 추가적으로 낼 세금 없으니까 확정신고 안 해도 된다 이겁니다. 맞습니까? 그거를 가지고 판단하는 겁니다. 1번 근로소득만 있는 자 어차피 연말정산 했잖아. 내야 될 세금 다 냈어. 확정신고 하지 않아도 되겠지. 공적연금 소득만 있는 자 공적연금도 연말정산 된다 그지? 어차피 연말정산 통해서 세금 다 냈어. 추가적으로 확정신고 할 필요가 없지. 4번부터 봅시다. 퇴직소득과 공적연금 소득만 있는 자 공적연금은 연말정산 통해서 세금 다 냈고 퇴직소득은 어차피 다른 소득하고 합산하지 않고 따로 세율 적용하는 분류과세다 그지? 그래서 이 경우도 확정신고 할 필요가 없다 이겁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정답은 3번 되겠지. 국내 사업장이 있는 경우의 국내 원천 사업소득이 있는 비거주자. 비거주자라도 국내 원천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 내야 된다 그지? 그리고 사업소득이라고 사업소득은 분리과세로 끝나는 거 없어 그지? 그래서 이 사람은 확정신고 해야 된다 이겁니다. 정답은 3번. 됐죠? 문제 15번 봅시다. 원래 출제되었던 문제는 세법학에서 인정되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다수설, 소수설로 바뀔 수 있는 좀 출제자의 주관적인 의견이 많이 섞여 있는 내용이라 가지고 적합하지 않습니다. 뺐고 이 문제로 교체해서 수록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전산세무 1급으로 예전에 좀 출제됐던 문제인데 좀 오래됐거든요. 또다시 유사한 문제 출제됐을 것 같아서 소개해 드리는 겁니다. 자, 시작합니다. 15번. 다음 중 법인세법상 세무조정 및 소득처분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물어본다 이겁니다. 임원 상여금의 한도 초과액, 송금부세는 바보고 소득처분이 뭐라고? 상여라고. 맞습니까? 2번 기업업무 추진비 한도 초과, 송금부세를 하고 소득처분 기타 사유주. 그지? 3번 기계장치 감가상각비에 대한 한도 초과요. 송금부세를 하고 유보로 소득처분. 맞습니까? 4번 업무 무관 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 송금부세를 하고 대표자 상여 아니다 이겁니다. 업무 무관 자산 등이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왠지 대표자 상여인 소득처분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 뭐라고? 기타 사유일이라고. 그지? 그래서 소득처분 틀린 내용은 4번이 되겠지. 정답은 4번. 지금까지 제121회 기출문제 풀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